와, 사람 이렇게 많아? 야, 여기다 차리면 대박 나겠다. 와, 빨리 하고 싶다. 야, 이거 다 내 돈이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래도 엄청나게 실패한 상권 분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권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이자카야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술집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되어 있거든요. 이 상권 분석 중에서도 술집에 대한 상권 분석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맹점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오픈한 게 30개이기 때문에 본 상권은 훨씬 더 많겠죠. 그 상권들을 좀 분석하면서 얻은 그 노하우들을 좀 핵심적인 부분 딱 3가지만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쓰는 방법은 3가지보다 좀 더 많긴 한데 초보자 입장에서, 초보자 눈높이에서 뭔가 이 3가지만 또 익힌다면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무임승차 전략이에요. 자, 무임승차 전략이 뭐냐면은 약간 편승하는 건데, 술집은 술집 상권 내에 들어가야 되고 밥집은 밥집 상권 내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집 상권이 요렇게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술집 상권이에요. 이게 밥집 상권이라고 볼게요. 보통 상권이라 하면 보통 여기에다가 이게 지하철역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또 역 근처에 이렇게 술집하고 밥집 나눠요. 보통은 차도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횡단보도 같은 거를 건너는 거를 살짝 심리적으로 저항이 좀 있어요. 여기에 술집을 차렸다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1차에서 여기에 술집을 먹고 2차로 오는 손님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건너는 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기 근처에 술집이 엄청 많을 텐데 굳이 이 많은 술집들을 놔두고 여기까지 땡겨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마케팅을 진짜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여기 힘들고,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진 않겠죠? 손님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1차 손님을 밥집 상권에 잡았어요. 1차 정도 먹으러 올 거예요. 근데 2차를 갈 때 이 손님들이 또 건너서 이 술집 상권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귀찮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술 먹을 때 야, 그냥 이 근처에서 먹자. 야, 1차는 여기 먹을 건데 2차는 근처에서 먹자.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술집 같은 경우에는 1차 손님을 잡는 거는 물론 당연한데, 1차 손님이라 하면 한 6시에서 7시까지 오시는 손님을 말해요. 자, 7시 이후, 그러니까 8시 이후에 2, 3차 손님을 잡을 수 있는 상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엉뚱하게 막 여기 있으면 싸니까 여기 밥집 끄트머리 들어간다, 이러면은 진짜 외로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 전략은 뭐냐면은 잘 되는 술집에 편승해서 옆에다 싹 차리시면 돼요. 저 밥집 쪽에 차렸는데 제가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차려놨어요. 누가 들어도 다 알고 되게 맛있는 곳. 그런 데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살짝 논외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명한이라고 말한 거는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우리 거기 가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차린다면은 조금 나아요. 근데 그래도 미추. 잘 생각해보시면은 브랜딩이 있는 술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리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본사 사람이 안 차려줘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이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여기다 차려야 돼요? 나 여기 차리면 되는데? 물론 투자금이 좀 더 들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차리면 되는데 내가 여기 차려가지고 외로운 싸움을 할 이유가 없죠. 본사 입장에서 여기 가져오면 아마도 안 돼요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브랜딩 되어 있는 술집들도 다 술집 상권에서 특히 메인 코너 자리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굳이 비싼 자리 들어가요? 싼 자리 들어갈 수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좋은 자리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2층보다 1층. 요거는 좀 그래도 조금은 아실 거예요. 보통 술집 들어가면은 2층보다 1층을 들어가야 돼요. 1층 임대료 보통 한 30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해볼게요. 그럼 2층 임대료는 절반에서 한 조금 많은 정도? 150에서 200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럼 꽤 크거든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300 들어갈 거 내가 150 들어가면은 150만 원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150을 버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차리는 입장이었고, 약간 손님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술을 먹었을 때 기준으로 볼게요. 자, 1차를 먹고 왔어요, 술을. 자, 술을 먹었으면 약간 시야가 좀 좁아지죠? 젓가락도 막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자, 2차 어디 갈까? 야, 술집 한번 볼까? 막 걸어가. 그때 이 시야가 2층으로 올라간 적 있어요?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1%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1층에도 그렇게 많은 술집하고 괜찮은 술집들이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걸 전부 다 보고 나서 2층을 봐가지고 한번 둘러본다? 거의 말이 안 돼요. 특히 시야가 좁아져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1차 손님으로 뭐 2층을 갈 수 있다? 뭐 그건 인정. 그러니까 2차부터 2층에 있는 술집을 들어가는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브랜딩이 정말 잘 돼 있는 경우, 아니면은 컨셉이 명확한 경우, 그 컨셉은 그 가게밖에 없어. 특이한 경우. 그래서 볼링장이나 당구장 같은 경우는 1층에 안 차리고 고층에 차리는 게 그냥 그거 치러 가잖아요. 그런 경우 좀 논외죠. 마케팅을 엄청나게 잘하는 경우, 마케팅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나는 진짜 다 땡길 수 있어 하는 경우만 해당이 돼요. 근데 보통 초보 창업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은 더욱더 2층에다 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30개 오픈하면서 단 한 개도 2층에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럼 2층에 문의 안 왔을까요? 저 2층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저 우기로 좀 바꾸고 싶어요 라고 연락을 많이 왔겠죠. 근데 저희도 받으면은 오픈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다단계도 저희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려줘봤자 어차피 장기적으로 막 사장이 힘들면서 망할 텐데, 물론 뭐 망하지 않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런 리스크를 굳이 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아까움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정도로 2층을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유명한 술집들 보면은 2층에 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 되고 브랜딩이 좀 돼 있는 술집도 거의 다 1층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술집 대부분 알 텐데, 역전 할머니 아시죠? 자, 역전 할머니는 다 한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역전 할머니가 2층에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상하게 역전 할머니 정도면은 브랜딩으로 거의 끝판왕 같은데, 생각해보면 거의 다 1층에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곳조차도. 그만큼 2층은 빡세다. 2층에서 찾으실 거면은 컨셉 명확한 거, 뭐 당구장, 뭐 방탈출 뭐 많잖아요. PC방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컨셉이 명확한 거를 차리시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식당이나 뭐 술집 이런 거는 저는 좀 특히 초보다 완전 절대 반대. 2층은 뭐 당연히 3, 4, 5층도 다 포함되는 개념일 것 같은데, 약간 반지하 같은데 월세가 되게 싸더라고요. 그런데도 역시 같은 맥락일까요? 같은 맥락이 맞아요. 같은 맥락이 맞고, 변수가 딱 하나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땅이에요. 반지하는 여기죠? 반지하?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창문이 안 나 있어. 이러면 아까 말대로 반대가 맞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지하예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땅인데 이게 반지하야. 여기서부터 1층이야, 부분이. 근데 여기 창문이 또 나 있어. 사람이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은 이게 이렇게 보여, 안에 사람이. 자, 이런 경우는 돼요. 이거는 거의 뭐 1층, 준 1층이잖아요, 거의. 이 정도는 가능. 근데 이렇게 창문 안 나 있고 걸어 들어가야 된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불가. 이건 안 돼요. 이건 돼요. 사실 2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2층이 있거든요. 그거는 논외.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합정 직영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층은 아니에요. 1.5층이에요. 1.5층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왜 했냐? 정면에서 봤을 때 1층 갔거든요. 안에 사람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이런 경우만 논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맞다. 이거 제가 이거 할 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아까 이게 300인데 이게 한 150 정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150 아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혹시나 그래도 2층을 차리신 분이 있을까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50만 원을 아껴서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이거를 투자해야 돼요. 마케팅 같은 곳에. 알리는 곳에 투자해야 되고 서비스로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150을 아껴서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150을 아껴서 그만큼 마케팅비를 더 써야 되고요. 서비스를 더 내어줘야 돼요.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생각으로만 2층을 차리셔야 돼요. 이것도 근데 추천드리지 않지만 만약 한다면, 어차피 이 자리값을 주는 거니까 같은 평수인데 이게 더 비싸다는 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트래픽하고 유독 인구가 많은 거니까 그거를 내가 부족한 만큼은 채워줘야 된다. 정리하면은 그냥 1층 들어가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평일 방문. 자, 술집에 들어갈 거야. 술집 상권에. 그리고 난 1층에 갈 거야. 자, 세팅 됐어요. 그럼 투자금도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그럼 투자금에 맞게 부동산 전화할 거예요. 여기 저 술집 상권 쪽에 1층으로 매물을 해주시고, 한 5천만 원에 끊어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세요. 얘기했어요. 돌렸어요. 갈 때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뽕찰. 와, 사람 이렇게 많아? 야, 여기다 차리면 대박 나겠다. 와, 빨리 하고 싶다. 야, 이거 다 내 돈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뽕을 차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술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만석이어야 되고 잘 돼야 돼요. 논외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 사람들이 이게 가게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 경우나 술집 상권이긴 한데 여기가 메인이라 했을 때 끄트머리에 있어. 설치상 붙어있어. 어쨌든 간 이건 마케팅으로 알려야 되거든요. 마케팅이 아직 알려지지 않는 상태.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토에는 무조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뽕을 차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금토에 가시면 안 되고 평일날 가셔야 돼. 평일날. 월요일에서 목요일, 뭐 일요일도 상관없어요. 그때 가서 보셔야 되고 2에서 3회 정도는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장사라는 게 매일매일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최근 장마니까 뭐 비가 올 때도 그렇고, 비가 올 때 좀 매출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럼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약간 장사하는 게 신기한 게 아무 일도 없어도 그 데코로크가 있어요. 매출이 이렇게 평이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리가리 하면서 평균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날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봐야죠. 그래서 한 번 가면 안 되고 한 2에서 3회 정도 가셔야 되고, 부동산도 갈 때마다 한 2군데 3군데 정도 전화하면서 알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갈 때 제가 투자금이 있는데 그쪽에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물어봐야 될까요? 보증금 기준으로 물어봐야 될지 월세 기준으로 물어봐야 될지. 이거는 전화를 해보면은 어차피 다 이렇게 수렴하는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먼저 물어볼 거예요. 전화 몇 번 돌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증금하고 권리금 이 합쳐서 얘기하면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투자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좋아요. 자, 인테리어, 집기,
보통 투자금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내 총 투자금에서 인테리어 투자금 짓기 요정도를 싹 빼요. 남은 금액을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그냥 아무렇게 얘기할게요. 1.5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9천? 9천 들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럼 얘는 6천 남았죠. 그러면은 얘 두 개 합쳐서 6천짜리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마이너한 얘기인데 보통 5에서 한 8천까지도 보여줘요. 부동산이 원래 그래요. 왜냐면 거래를 해야지 그분이 돈을 벌기 때문에 진짜 6천에 끊어주실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7천, 8천짜리 심지어 1억까지짜리도 보여줘요. 그래서 또 보시고 판단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상권 분석, 특히 술집 상권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래도 엄청나게 실패한 상권 분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웬만하면 이것만 지키셔도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